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노쇠함이 뒤섞여 있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삶의 리듬을 그려냈다. 김현수는 병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다. 한때 강인했던 그 손은 이제 반투명한 피부 아래로 핏줄이 그대로 비쳤다. 아버지. 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김태섭은 반쯤 감긴 눈꺼풀 너머로만 희미하게 반응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층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존경받던 경찰 간부, 지역사회의 어른, 그리고 현수에게는 평생 넘을 수 없었던 산과 같은 존재. 현수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1992년 가을에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 우연히 맡게 된 재심 검토 작업이었다. 변호사로서 20년 넘게 무수한 사건을 다뤘지만 이 파일만큼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피해자는 당시 23이었던 여성, 이영희. 시골 마을 뒷산에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김태섭이었다. 현수는 파일 속 흑백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현장 사진, 증거물 목록, 진술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핵심 증거물이었던 담배꽁초가 증거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초기 보고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후 공식 서류에서는 흔적도 없이 삭제됐다. 왜지? 현수는 서류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다 한 장의 내부 메모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증거 재검토 필요 마이너스 오염 가능성. 그 뒤로 해당 증거물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의심을 털어냈다. 하지만 의욕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현수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다. 탁한 눈동자가 현수를 향했다. 아버지, 깨셨어요. 편찮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너, 뭘 보고 있니? 태섭의 시선이 현수가 쥔 파일로 향했다. 순간 노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현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이거요? 옛날 사건 하나 재심 검토하는 중이에요. 1992년 이영희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침묵이 흘렀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태섭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됐구나. 네. 당시 아버지가 수사 책임자셨죠. 미제로 남았던 사건인데 혹시 당시 상황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현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거짓을 가려내는 일을 해온 변호사의 본능이 작동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증거물 중에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나중에 목록에서 빠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태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글쎄, 오염됐다고 판단했나 보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반응, 그 떨림, 회피하는 시선.
모든 것이 불안의 조각들이었다. 다음 날 현수는 당시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동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한 명, 당시 말단 형사였던 박철수를 찾아냈다. 이제 70을 넘긴 박철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 반장님 아드님이시라고요? 세상 참 좁네요. 박철수는 반가워하며 현수를 맞았다. 하지만 이영의 사건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사건, 아직도 기억나요.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건이었죠. 어떤 의미에서요? 박철수는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 우린 용의자를 거의 특정했었어요.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남자, 담배 피우던 사람. 근처 주민 증언도 있었고 담배꽁초도 수거했죠. DNA 검사 들어가면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김 반장님이, 그러니까 따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수사 방향을 틀으셨어요. 증거가 오염됐다고,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그리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죠. 현수의 입이 말랐다. 그 용의자가 누구였나요? 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지역 유지였어요. 이름은 차마 말씀드리기가.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 당시 시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현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절친했던 사람. 어린 시절 명절 때마다 집에 찾아와 술을 나누던 강 아저씨.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혹시 김 반장님이 증거를 조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냥 이상했어요. 그분답지 않게. 현수는 식당을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친구를 감싸기 위해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날부터 현수는 미친 듯이 자료를 파헤쳤다. 옛날 신문 기사, 당시 지역 기록, 강민호의 행적,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강민호가 사건 직후 갑자기 서울로 정근을 갔다는 기록. 그것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수는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병실로 다시 찾아간 날은 늦은 가을 오후였다.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섭은 천천히 눈을 떴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버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현수는 파일을 펼쳤다. 이영희의 사진, 담배꽁초에 관한 기록, 강민호의 이름이 적힌 메모. 이 사건, 진실이 뭡니까?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시간을 새겼다. 너, 다 알아낸 거구나. 말씀해 주세요. 제발. 태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현수가 황급히 부축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호가 그 일을 저질렀어. 사고였다고 했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신 겁니까? 민호는 내 평생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형제 같은 사이였지. 그 사람 가족도 알았어. 아내가 있었고 대학 가는 딸이 둘 있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자의 가족은요?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다. 나도 안다. 매일 밤 그 여자 얼굴이 꿈에 나왔어. 30년이 넘도록. 내가 경찰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저질러선 안 될 일을 한 거지. 왜, 왜 그러셨어요? 민호가 무릎 꿇고 빌었어. 자기 딸들만은 지켜달라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애들이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나도 겁이 났어. 내 친구가 살인자가 되는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게. 현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는 평생 정의롭게 사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옳은 일을 하라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모습은 거짓이었어. 난 비겁한 인간이었어. 태섭은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현수야,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그때 선택한 건 죄였어. 명백한 죄였지.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건 사랑이었어. 민호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그게 날 무너뜨렸어. 죄보다 무거운 게 사랑이라고요? 현수는 비웃듯 말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아니야. 설명이지. 난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해해줬으면 해. 사람이란 게 때론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걸. 현수는 고개를 떨궜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평생 우러러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범죄자를 감싸준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 뒤에 있었던 인간적인 고뇌. 피해자 가족은요? 이영희 씨 부모님은 지금도 진실을 모르고 계세요. 안다. 그것도 내 죄야. 평생 짊어지고 갈 죄. 며칠 동안 현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이영희의 얼굴, 아버지의 눈물,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모습. 변호사로서 현수는 답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비록 30년이 지났어도, 비록 주범이 이미 죽었어도 기록은 바로잡혀야 한다. 피해자는 명예를 회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들로서는 망설여졌다.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 여든의 노인을 법정에 세우는 일, 가족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 현수는 다시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 왔구나.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태섭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다. 이 사건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게 맞아. 하지만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섭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료한테 넘길 거예요. 그리고 법적 처리는 검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실형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수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정의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비겁한 중간이죠. 태섭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울 것 없어요. 전 그냥 제가 살기 위해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다. 며칠 후 현수는 사건 파일을 신뢰하는 후배 변호사에게 넘겼다. 재심 청구와 진실 규명은 그가 맡을 것이다. 현수는 한 발 물러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현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현수야,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넌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았어. 그게 대단한 거야.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풀어졌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문상객들은 말없이 조의를 표했다. 몇몇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경찰 생활을 칭송했다. 현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장례가 끝난 후 현수는 홀로 아버지의 옛집을 찾았다. 시골의 낡은 기와집,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였다. 1992년 가을부터 시작된 기록. 오늘 민호의 죄를 덮었다. 나는 경찰로서 실격이다. 하지만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이영희 양 미안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습니다. 이후의 페이지들은 끝없는 참회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도 강민호 가족의 평안을 기도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수에게 언젠가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내가 안다면 부디 이해해다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어. 때론 약하고 때론 비겁했지. 하지만 사랑했단다. 내가, 이 세상이, 내 친구가. 그 사랑이 날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어.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되길,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현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연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몇 달 후, 이영의 사건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재조명됐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보도했다. 고인이 된 시의원의 범행,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 김태섭의 이름도 언급됐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법적 처벌은 없었다. 피해자 가족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됐다. 이영희의 어머니는 이미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지만 그녀의 오빠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동생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TV로 지켜봤다.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완전히 보호하지도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지도 못한 어중간한 결말.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완벽한 정의도 완벽한 사랑도 불가능한 세상에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삶이 아닐까?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현수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씁쓸한 연민이었다. 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의를, 가족을, 이 불완전한 세상을. 병실에서 들었던 심장 모니터 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규칙적이지만 언젠가는 멈출 소리. 인간의 삶처럼 유한하고 덧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리듬. 현수는 아버지의 일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만나며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로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정의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며 인간은 그 모든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현수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 정의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살아간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현수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를 짊어지고 현수는 앞으로 나아갔다. 인생은 계속되고 선택은 이어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하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